안녕하세요. 이시테마 종목을 리뷰하는 주식닷컴의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시간의 급등주를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연우입니다. 장마감 이후에 한국콜마가 연우를 인수한다. 예, 연우가 매각되는 거죠. 그런 이슈가 뜨면서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우 상한가, 한국콜마 홀딩스 상한가. 한국콜마는 시간에 5.98%를 기록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한국콜마가 시총이 1조 원, 한국콜마 홀딩스가 4천억. 그래서 조금 다른 거 같고, 그리고 한국콜마는 공매도가 가능하죠.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한국콜마 홀딩스로 몰렸다. 시총도 작고 일반적인 공매도가 가능하지 않는 종목이다. 자, 연우. 자, 여러분들 연우 잘 아시죠? 화장품 용기 제조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국내 1위 기업이고요. 한국콜마가 이제 연우를 인수하면서 유기적인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화장품 업계에서 독보적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일단 시간 외에서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시간 외에서 발표하고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목표 주가를 정하고 가야 될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연우 지금 지난해 PER이 13.30입니다. 화장품 테마 정말 지난해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연우는 잘 가고 있었어요. 자, 한국콜마는 29.93배입니다. 높아요. 한국콜마 홀딩스 19.95배. 홀딩스 지주사죠. 지주사 치고는 높아요. 그렇다면 연우인데 자, 얼마에 그 매도를 쳤냐면은요. 연우 지분 55%를 2,863억 8,380만 원에 넘겼다고 합니다. 양수도 예정일은 6월 30일에 아직 시간 남았죠. 중간에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우는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연우는 실적도 지난해 상당히 좋았고요. 컨센서스를 항상 상회하는 실적을 냈어요. 연우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도 보시면 우상향을 계속 꾸준하게 해왔던 종목이에요. 해왔던 종목.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의 목표 주가를 얼마다 이렇게 정하기는 사실 조금 힘들죠. 상당히 힘든 부분은 있고요.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 주당 가격이 42,000원입니다. 42,000원. 지금 28,300원인데, 그러면 42,000원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경영권 프리미엄. 그렇다면 이 주가를 42,000원까지는 절대 보면 안 되겠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내일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나면 또 바로 내릴 수도 있다. 그거는 항상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계산을 잠깐 해볼까요? 내일 만약에 상한가를 기록을 한다면 지금 28,300원에서 내일 상한가를 기록을 한다면 36,790원이에요. 그럼 이 정도까지는 사실 가도 되지 않나. 연우 정말 내일은 한 번 정도 아마 시초가가 10% 15% 이상 넘을 거예요. 많이 가면 한 20%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수 타임을 잘 잡고 들어가신다면 상당히 좋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요건 영상 말미에 다시 연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HK 이노인입니다. 자사의 위식도 역류 질환 신약 K캡이 있는데요. 그 K캡이 중국의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2분기 내에 출시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일단은 중국 시장이 엄청납니다. 소화제예요, 소화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화제인데, 그 중국 시장 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단일 국가로서는 중국 시장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이 약 한 2조 8천억 정도 되고요. 중국 시장이 4분기를 포함하지 않은 3분기 실적으로만 봤을 때 3조 1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HK 이노엔하고 중국에 MOU를 해서 판매를 하고 하는 로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로신은 이제 중국 내에서 소화성 궤양 용제 소화제 판매량으로는 중국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상당히 HK 이노엔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때는 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해서 좀 많이 갔던 종목이죠. 많이 갔다가 조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물리신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 드디어 조금 이제 빛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HK 이노엔 나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코스닥 150 종목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 올라가면 찍어 내리죠.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항상 주의하셔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ADN 코리아. ADN 코리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100억 규모 3자 배정 유증을 한다고 어제 발표를 했죠. 연구 개발 강화하고 인력 확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3자 배정으로 해서 자금력이 확보되는 그래서 오늘 좀 주가가 오를 줄 알았는데 오늘은 정작 안 오르고 수급이 시간 외에서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런 형태 같으면 그냥 제 추측으로는 내일 어느 정도 주가 올리다가 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들어가는 거는 사실 조금 위험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다. 만약에 그렇지만 이제 뭐 세력이 들어와서 붙었다. 그러면 뭐 쫙 올라가겠죠. 멋지게. 자, 내일 아침에 수급을 좀 보고 ADN 코리아는 잡으시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카메라 모듈 부품 사업에 1915억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하면서 시간에 8.7%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실적이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실적이 나쁜 회사는 아니고 자화전자는 이제 수소 전기차 부품 테마이기도 하고요. 현대자동차 넥소에 히트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 테마도 하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 액추에이터, 손떨림 보정 장비, OSI, OIS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통신기기 진동 모터, 레이저 프린터 등에 사용되는 일부 부품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판매를 합니다. 올해 뭐 실적이 나쁠 것으로 예상은 안 됩니다. 좀 괜찮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수강 TTI하고 주식 교환 이전 결정을 했죠. 그래서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에서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또 12월 달에 경북 구미시에 자화전자가 이제 애플 부품 공장을 만든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해 12월 달이었기 때문에 공장이 완공되면 그때 이제 애플의 OIS 그리고 손떨림 보정 부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애플향 수익 구조도 조금 나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호실적이 예상이 되지 않나 자화전자. 그래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TYM입니다. 농기계 관련주죠. 너무 잘 가죠. 최근 들어서 뭐 이게 지정학적 이슈가 가장 크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세계 1등, 2등 하는 곡창지대가 지금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슈는 어떤 건가 하면은요. 이 파워트레인, 그래 이제 엔진 자체를 전기로 이제 가는 트랙터 컴바인 이항기 등을 만들겠다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 제조 기업인
글로벌 엔진 제조기업인 도이치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가 된 거죠. 예, 일반 엔진에서 전기, 전동, 모터 엔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슈로 해서 TYM이 지금 시간에 급등했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넷게임즈입니다. 오늘 넷게임즈가 상당히 그 뭐 이슈도 없이 좀 많이 뿜었어요. 15일날 그 변경 상장이 되죠. 넥슨 GT 그 흡수 합병이죠. 오늘 그 이슈는 사우디 국부 펀드가 넥슨 재팬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 속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사실 19.96%까지 갔다가 장 마감은 4.4%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내릴 이슈는 아닌데 싶었는데 시간 외에서 5.7% 정도 올랐습니다. 지속적인 어느 정도 상승세는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흡수 합병의 그 넥슨 GT를 흡수 합병되게 되면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죠. 1조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시너지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올해 전망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넷게임즈 지금 좀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예,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그래도 이 종목 올해 가져가신다면 나쁘지 않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지금 다음 종목은 누버인데요. 그 누버 뭐 식량난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죠. 식량난. 그리고 지난 3월 31일 날 세계 최초로 이제 음식물 폐기물을 활용한 완효성 펠렛 퇴비를 개발을 했다. 이런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량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식량난에 대한 대체로서 누버가 비료 농업 테마로서 급등을 합니다. 어차피 내일 지속적으로 간다고 봐요. 내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곡물 가격 상승세는 지속적인 장기적인 어떤 리스크죠. 그에 따르는 수혜로 누보 그리고 TYM 등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뭐 효성 OMB라든지 많죠. 그리고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나쁘지 않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푸틴이 죽지 않는 한은 전쟁은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CKH입니다. CKH 그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죠. 장중에도 15.81%를 기록을 했는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상한가 가가 있죠. 그리고 로스엘 상한가 가가 있죠. 내일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을 것으로 보여요. 내일도. 그래서 저는 장중에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가 장 시작 때 살 수만 있다면 상한가 붙이면 저는 살 거예요. 잠깐 이야기 말씀드리면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지금 오늘 갭상이었거든요. 갭상이었어요. 상한가에 지금 9,500만 주 걸렸거든요. 내일도 아마 갭상 띄울 걸로 보입니다. 상한가를 두 방, 세 방에서 끝나지 않을 걸로 보여요.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그래서 그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는 이제 이게 지금 이슈가 뭐 중국의 실적 호조 뭐 이런 거 지금 띄우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제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인베스트먼트 길어요. 인베스트먼트 트리미티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외국계 지주회사인데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그 회사가 편입되면서 지금 시총이 479억이에요. 물론 좀 위험한 감도 있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래서 과감히 한번 들이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일도 지금 현재 테마가 중국 국내 상장 중국 기업 테마가 지금 상당히 잘 가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테마는 멜파스입니다. 오늘 18.86% 마이너스 났죠. 잘 갔죠. 한동안 경영권 분쟁에 의해서 상당히 잘 갔는데 오늘 이슈가 채권자가 수원지법에 파산 신청을 했어요. 성함이 오름 SMC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뭐 회사인 것 같아요.
오름 SMC 수원지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 뭐 금액은 12억밖에 안 됩니다. 12억밖에 안 되는데 오늘 장중에 18.86% 흘렀어요. 참 이게 이 공시가 시간 외에 떴거든요. 시간 외에 떴는데 이미 장중에는 미리 알고 다 판 거죠. 18.86%면. 그리고 오늘 시간 외에서 3.87% 올랐는데 최대 주주가 변경됐습니다. 제니스 컨소시엄으로. 요거는 멜파스가 최대 주주 변경 이슈는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전에 지난해 8월 달이죠. 8월 달에 주식 양수도 계약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제니스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종목 무서워서 보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쌍용차 인수전. 광림이 지금 시간에 3.46% 다시 올랐어요. 이거는 완전 도박인 것 같은데 또 올랐어요. 그리고 코미코가 2.45% 올랐습니다. 코미코는 파빌리온 P 관련주죠. 파빌리온 P 지분을 9.9%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뛰어들었던 몇 개 기업들은 이제 빠졌고 지금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 다시 소송을 걸었죠. 다시 소송을 걸어서 지금 한영 EV하고 그쪽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마라, 정지해라, 우리하고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소송을 걸었는데 아마 법원에서는 또 판단을 그걸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법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수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영 EV 측에 스토킹 방식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면 파빌리온 P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번 주 중으로 그 결과가 나오나 봐요. 법원에서 매각 절차에 대해서, 매각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매각을 해라라고 판결을 내준다는 거는 에디슨 모터스의 판결을 안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디슨 모터스 쪽의 거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쌍용하고 KG그룹하고 파빌리온 P 요 3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요즘 너무 이거 쌍용차 인수전에 관련 테마들이 너무 급등하고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간의 급등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좋겠냐? 저는 연우입니다. 연우가 너무 좋죠. 지금 28,300원인데 이건 뭐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점쟁이도 아니지만 연우는 실적도 좋고 내일 매수세가 상당히 몰릴 거로 보여집니다.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일단 감히 제가 상한가 봅니다. 내일 연우 상한가 보고 연우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MI텍 오늘 1.91% 기록을 했는데요.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요. 4월 8일날 상한가 기록하고 다음날 조정을 바로 받았어요. 조정을 바로 받았는데 MI텍은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죠. 자회사고 MI텍이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조금 더 간다고 봐요. 지금 매각 이슈 있는 거 연우도 말씀드렸죠. 연우, MI텍. 오늘 아침에 저는 MI텍 매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지어졌는데 MI텍도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도박이죠.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MI텍, 그리고 연우, 이 세 종목 오늘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구독자분들이 하시는 것이겠지만 저는 강력하게 이 세 종목 말씀드리고, 갓다리로 딱 또 좀 몇 종목을 이야기해야 된다면 TYM, 그리고 누보, 식량 관련주도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느냐. 예. 오늘 좀 종목이 좋아요. HK 이노엔도 뭐 당분간 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러니까 HK 이노엔, 연우, 뭐 물론 뭐 한국콜마 쪽도 좋겠죠. 한국콜마도 좋겠고 너무 좋네요. 그렇지만 딱 원탑으로 꼽으라면 연우. 예, 원탑은 연우입니다. 갈 거 없죠. 예, 연우. 자, 지금까지 주식닷컴의 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